오빠, 제발. 나 몰랐어. 수갑을 찬 여자가 울부짖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 훔친 게 30억 분이라고 생각했어? 50억짜리 땅 문서도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30억 아파트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5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이건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바로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을 누른다면 오늘 당신에게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어머님, 또 설거지를 이렇게 하셨어요? 땡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순자 65세. 그녀는 깨진 접시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이 비싼 그릇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어떡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순자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랬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은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갑니다. 오늘 백화점 가야 돼요. 명품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러고 사는 게 맞나? 혼잣말이 텅 빈 부엌에 울렸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32평의 넓은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고 큰 텔레비전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사는 곳은 달랐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첫 일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고 하녀처럼 살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이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집 진짜 좋다. 30억이면 강남에서도 이 정도는 돼야지. 친구의 부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우리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순자는 차를 준비해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차 드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은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알았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창고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뭐. 근데 뭐 어쩌겠어. 남편이 효자라서 어쩔 수 없잖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좀 그렇지 않아? 촌스럽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또 다른 친구가 말했고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창고방 침대에 앉아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 깨지면 안 돼. 참아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 사실 이 집은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순자는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조용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지은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행? 무슨 일인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관련해서 서류 좀 정리해야 한대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간단해요. 지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이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복잡한 일은 잘 몰랐고 며느리가 알아서 해준다니 고마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언제 가면 되니? 지금 바로요. 은행 직원이 기다리고 있대요. 지은이 순자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은행 내부에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이 순자를 창구로 데려갔고 직원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지은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순자가 서류를 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라니까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서명만 하세요. 지은이 펜을 순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순자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서류가 계속 나왔고 순자는 묻지 않고 계속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좋다.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것은 세금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였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박순자에서 이지은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일 했어.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물었습니다. 집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꿨어. 지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뭐? 민수가 놀라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명의였잖아.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한 거야. 지은이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걸 어머니한테 허락받았어?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직접 은행 가서 서명하셨어. 좋아하시던데? 지은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면. 됐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후후, 이제 걱정 없어. 우리 집이야. 지은이 속으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순자가 서명한 서류는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인을 이지은 혼자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며느리 혼자만의 것이 된 겁니다. 며칠 뒤 순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완료 안내. 순자는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떨렸고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집 주인이 이지은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빼앗겼다고?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무슨 일이니?
순자가 편지를 내밀며 물었지만 지은은 태연했습니다. 아, 그거요? 세금 때문에 제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중요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여기 사시잖아요. 똑같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은은 민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지은이 소파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해? 뭐가?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자꾸 헛소리 하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어제도 밥 드셨는데 또 밥 달라고 하시더라고. 지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민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응? 혹시 치매 아닐까?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볼까? 지은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치매라니. 어머니가? 민수는 믿기 어려웠지만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불안해졌습니다. 그냥 검사만 해보자는 거야. 일찍 발견하면 좋잖아. 지은이 다정하게 말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병원 예약할게. 다음 날 세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순자를 진찰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11월 15일이요. 순자가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은 아세요? 물론 알죠.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으십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방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은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데 계획이 어긋났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지은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자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지은인데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네, 그 요양원 말이에요. 방 하나 비어 있죠?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실 곳 찾고 있거든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쯤 모시고 갈게요. 비용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거든요. 지은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네, 돈은 걱정 마세요. 2배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경치 좋은 곳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친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데? 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온천이요. 어머님 피로 푸시라고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바꿨나 봐.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그럼 준비하고 올게. 순자가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순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곳 가요. 지은이 운전대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야, 여기가 어디니? 온천이 이렇게 멀어?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 뒤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에는 행복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야, 여기가 왜 요양원이니? 지은이 차에서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 치매 아니야. 순자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이미 요양원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들이 순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 줘.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순자가 발버둥쳤지만 직원들은 힘이 셌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나 정말 멀쩡해. 순자가 울부짖었지만 지은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지은이 거짓말을 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안 순자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고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줘. 나 멀쩡하다고. 순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다른 방에서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도와줘.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로 얼굴에는 거짓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규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며느리가 날 속인 거라고. 순자가 소리쳤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 치매 증상이에요. 원장이 냉정하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첫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는 딱딱했고 이불은 얇아서 추웠습니다. 새벽 6시 직원이 문을 열고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말라빠진 밥과 짠 국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순자가 중얼거렸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복도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장실 좀 가려고. 순자가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직원이 순자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줄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당신 새로 온 사람이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 박순자라고 해요.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여기 버렸어요. 나 치매도 없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들이 날 버렸어. 재산 때문에. 재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아들이 내 집을 팔고 싶어 했어. 근데 내가 반대했지. 그래서 날 여기 가뒀어. 나도 멀쩡한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아들 민수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드디어 민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서 나가야 해. 순자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며느리가 날 속였어. 나 정말 멀쩡하다고. 순자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민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치매 증상이 그런 거예요. 다들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세요. 민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정말. 순자가 계속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민수는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내 아들이 날 믿지 않아.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새벽 4시 직원들이 모두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철창이 있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철창을 흔들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직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삐걱. 삐걱. 철창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몇 분 뒤 드디어 철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창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2층 높이였습니다. 약 4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어. 순자는 두려웠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순자는 땅에 떨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으악.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절뚝거리며 요양원 담장을 넘었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무서웠지만 순자는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가끔 지나갔지만 새벽이라 많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차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도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제발. 순자가 소리쳤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피하려고 했지만 발목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의 불빛이 순자를 비쳤습니다. 기익. 급제동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순자는 차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도로에 부딪혔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팔과 다리가 꺾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신음했지만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차에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 돼. 남자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고 났어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빨리 와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내려 순자를 살폈습니다. 환자 발견. 여자 60대 추정.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의식 거의 없음. 머리 출혈 심각. 빨리 병원으로. 다른 대원이 순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지혈을 하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6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때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머리 외상 심각, 갈비뼈 여러 개 골절, 다리 골절,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바로 수술실로. 의사가 지시했고 순자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순자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아들 한민수 010-1234-5678 보호자 연락처 찾았어요. 간호사가 메모지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잠에 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수 씨 보호자시죠? 영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서 어떻게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지은이 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은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셨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 어머니가?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병원 가야 돼. 민수가 차 열쇠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에서 나온 거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은도 따라 나갔습니다. 민수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7시 민수와 지은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저 박순자 환자 보호자인데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지은도 따라왔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긴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네, 저예요.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민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 외상이 심각해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4개가 부러졌고 오른쪽 다리도 골절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 있나요?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제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지은도 함께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순자의 몸속이 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의사가 갈비뼈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갈비뼈들이 보이시죠? 네. 민수가 화면을 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갈비뼈들, 오래전에 부러진 흔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최소 몇 달 전부터 계속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 보세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의사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학대 흔적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어머님을 때린 겁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대요? 민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몰라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꽤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민수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집에서? 그럼 누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도 있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민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지은이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순자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고 호흡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민수 씨시죠? 저는 행복요양원 원장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어젯밤에 요양원에서 나가셨던데 혹시 찾으셨나요? 원장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민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창문으로 나가신 것 같던데 저희가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창문으로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왜 창문으로 나가셨을까요? 글쎄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고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나가려고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학대 흔적. 민수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처음 이틀은 왔지만 그 후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학대 흔적에 대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없었습니다. 쇼핑 간다는 문자만 남겨놓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한테 누가 그런 짓을?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CCTV가 있지 않았나? 민수는 급히 일어나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둑 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나? 민수는 CCTV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자동으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영상부터 봤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평범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순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좀 하세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계속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2주 전 영상이었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야. 순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지은은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더 심한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은이 순자를 밀치는 장면, 순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지은이 접시를 집어던지는 장면. 한 장면에서는 지은이 순자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좀 하라고 했죠. 따귀를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뺨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순자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순자의 도장. 어머님, 그거 제가 보관할게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 도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파트명에 이전할 때, 그때 그 도장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속여서 집을 빼앗은 겁니다. 민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더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지은이 전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요양원 말이에요. 시어머니 좀 맡기려고요. 민수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치매는 없는데 그냥 좀 가둬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2배로 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민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은이 밝게 말했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지은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 순자를 때리는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지은이 손을 떨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오해로 보여? 어머니 때리는 게, 도장 훔치는 게, 요양원에 가두는 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람을 때려? 어떤 이유로 치매도 없는 사람을 요양원에 가둬?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30억짜리 집 때문이야? 그게 이유야?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내 말 들어?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뭐가 있는데? 민수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신데 너는 쇼핑을 가? 명품 가방을 사러 가? 민수는 지은이 들고 온 쇼핑백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어머니 몸에 학대 흔적이 여러 개 있다고. 갈비뼈도 여러 번 부러진 흔적이 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 너였어. 내가 어머니를 때린 거야.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왜인지 알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를 걱정하셨기 때문이야. 내 결혼이 깨질까봐. 내가 힘들까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어. 멀쩡한 사람을 가뒀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은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명의. 왜 내 이름만 들어가 있어? 내 이름은 왜 없어?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어머니 집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도장을 훔치고 어머니를 속이고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꾼 거지.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변명해?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도장 훔치는 것도, 요양원에 전화하는 것도, 어머니 때리는 것도. 민수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민수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제발. 지은이 매달렸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노인 학대와 사기입니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CCTV 영상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도 성립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내 체포 가능한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지은이 묵고 있던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은 명품 가방을 들고 쇼핑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지은 씨죠?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지은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오빠, 민수 오빠. 지은이 울부짖으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은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호텔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경찰이 누구 잡아가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경찰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죄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민수는 병원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이곳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민수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내가 찾아와줘서. 순자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순자를 검사했습니다. 기적이네요. 이렇게 빨리 깨어나실 줄은.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몸이 좀 아프지만 괜찮아.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았어요. 지은이가 어머니한테 한 짓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너 힘들까봐, 너희 결혼 깨질까봐.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몰라봐서,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민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30억짜리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민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땅이 있어. 경기도에.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땅이요? 응. 오래전에 아버지랑 같이 산 땅이야. 30년 전에. 순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됐어. 작년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재개발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그 땅이. 지금은 50억이 넘는데. 순자의 말에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억이요? 땅 문서는 은행 금고에 있어. 며느리는 그걸 몰라.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50억짜리 땅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내가 결혼할 때도 말 안 했어.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알까봐. 그냥 숨기고 있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이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았어. 순자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30억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만 빼앗아 간 거야.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 집에 있어. 내 방, 옷장 뒤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볼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민수는 옷장을 열고 뒤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행 금고 열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 때문이야.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하고 떠날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너 하나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너 때문에. 이 땅은 아버지랑 같이 번 돈으로 산 거야.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엄마가 죽으면 이 땅은 다 내 거야. 엄마 바람은 하나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 엄마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엄마도 노력했어.
정말 많이. 사랑한다, 민수야. 마이너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는데. 한참을 운 뒤 민수는 금고 열쇠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금고를 열자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면적은 5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승인 서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민수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현재 시세로 약 55억 정도 됩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를 챙기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제 어머니 재산입니다. 며느리가 30억 아파트는 사기로 빼앗아 갔는데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파트 명의 이전은 사기니까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머님 명의라 며느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정말요? 민수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됩니다. 집도 다시 찾고 땅도 지킬 수 있어요. 고맙다, 민수야.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최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아직 불편했지만 많이 회복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는 법원 판결로 다시 순자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곳에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슬픈 기억이 있어. 민수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동네에 새 집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지은의 재판 날이었습니다. 민수와 순자는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구치소에서 지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이지은 노인 학대, 사기,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피고인 본인은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법정 화면에 지은이 순자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너무하네. 어떻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30억 아파트를 빼앗기 위해 도장을 훔쳤고 사기로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요양원에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를 아직 절뚝거렸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매일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저를 창고방에 가뒀어요. 얼마나 오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1년 넘게요. 거의 매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힘들까봐, 결혼이 깨질까봐, 그냥 참았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하시네. 어떻게 며느리가.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만들었어.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나고 요양원에 갇히고 사고까지 당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돈으로 갚을 수 없어. 하지만 너도 반성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지은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지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탕, 지은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순자가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수도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6개월 뒤, 순자는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 따뜻한 햇빛, 편한 침대. 모든 게 좋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 회사 동료인데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천천히 해. 그리고 내 마음 잘 봐. 네, 어머니.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50억짜리 땅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년 뒤면 건물이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땅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이 땅은 내가 물려받아. 내 아이들한테 주고.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민수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생길 거 아니냐. 순자도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와 순자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민수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구나.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너 어렸을 때 가난하게 키워서 고생시켜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 있나요? 시어머니나 며느리 문제로 힘드셨나요? 아니면 가족 때문에 재산 다툼을 겪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댓글에 속 시원히 털어놓으세요.